어떻게 실력을 키운지도 알려주세요. 실력을 어떻게 키웠는지. 하루에 연습 얼마나 했고. 진짜 다들 아는 소리이긴 한데 나도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선언하면서 우리도 알잖아. 솔직히 어쩌다가 크게 많은 운동을 하는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매일 꾸준히 얼마나 했는가, 약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매일 꾸준히를 못하니까 사실상 돈을 버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원장님은 연습하는 시간 빼놓으세요? 빼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빼놓지 않았어. 그냥 노쇼 시간이라던가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에만 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잘해지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연습 시간도 빼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 시간을 빼놓고 그거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짜투리부터 활용을 해서 이제 점점 연습 시간이 늘려가다 보면 분명 잘해져 있어요. 매일 하다 보면. 맞아. 그러면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시간을 빼서라도 연습을 하고 싶다니까? 아니 왜냐면 릴스를 너무 꾸준히 잘 올리잖아. 릴스를 만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승희는 또 양도 많아.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지. 아 쟤는 시간을 따로 빼는가 보구나. 처음에는 릴스를 동영상 10초짜리 만드는데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 편집을 하는데. 맞아. 근데 이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늘어. 그냥 대강대강 찍어서 노래 편집해가지고 쉬워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세미나를 갔어. 그래서 뭐 어떤 어플을 알려줘서 이렇게 하래. 그러면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니까 사실상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거기에서 또 하나하나 버튼을 다 눌러서 이게 뭔지 그거를 본인이 직접 다 겪어봐야 되는 거지. 백날 수업 듣는 게 해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지. 연습도 마케팅도 그렇고 뭐든지 꾸준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원장님은 질보단 양, 양보단 질, 어떤 걸 더 선호하는 스타일인지. 이게 어떤 거에 따라 갈리냐면 장인이 될 거냐 사업가가 될 거냐. 나는 이 질문을 듣고 대가리를 맞은 것 같아. 제가 멘토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반영구 원장님이 아니야. 피부 원장님인데 근데 내가 나 엄청 배우는 거 좋아하고 원데이 엄청 많이 다녔거든? 근데 그 멘토 원장님이 원장님 그만 배워요. 왜요? 왜 배우는 걸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직원이랑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나는 직원이 있으니까 너가 너 일을 만드는 거래. 내가 잘하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고 싶겠지?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질문 들은 거야. 장인이 되고 싶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장인이죠. 왜냐면 이 눈썹이 파면 팔수록 재밌고 약간 예술 같잖아. 당연히 장인이죠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장인은 진짜 그거를 엄청 사랑하고 돈보다는 이제 질이 우선인 거잖아. 사업가가 되고 싶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치.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눈썹은 내가 하는 기술이고 못하면 당연히 안 되지. 실력은 기본인데 나도 객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 잘하거든요. 진짜 저는 승희가 이 정도면은 나는 이 정도? 그러니까 나 엄청 잘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술 세미나를 안 열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굳이 비비고 싶지도 않고. 근데 나는 이거는 자신 있어. 고객님 얘기 잘 들어주고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는 해주거든? 근데 사실 고객님은 결을 잘 몰라요. 그게 그거 같거든. 사실은 전체적인 색깔이랑 맞아, 디자인이 맞아. 가장 중요한 거지. 맞아.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파악하고 배움은 좀 이제 멈췄지. 그리고 예인이를 나만큼 끌어올리려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블로그. 저는 블로그 쓰는 시간을 빼놨었어요. 너가 이제 너를 알아가면서 네가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 그런 쪽으로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세미나도 연 거고. 그치. 근데 글 쓰는 것도 진짜 기술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재능 있다고 하거든? 재능이 있어. 근데 너한테도 반영구 재능 있다 하지? 있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엉덩이 오래 붙인 사람이 이긴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가 23살 때부터 썼는데 그때 진짜 그냥 호주에서 놀았어. 약간 욕만 쓰고 그냥 뭐 먹고 이거 하고 이거 놀았다. 여기서 끝인데 그냥 계속 10년 동안 써왔더니 이게 늘 수밖에 없어. 아, 그치. 그래서 저는 글쓰기도 노력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재능이 아니야. 반영구도 나는 내가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으니까 안 해야지 했는데 이거 하니까 되더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손 그 야무진 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된다. 우리 반영구는 질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양이 기본이 돼야 된다 생각해. 처음에는 양으로 밀고 붙여야지
질이 될 수 없잖아. 나는 질이 될 수 없는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추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양으로 일단 승부를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일 1포스팅, 1일 2포스팅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그치. 처음엔 양으로 밀어붙여야지. 공모판도 똑같아. 맞아, 내가 맞아. 공모판을 정확히 연습을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정확성이 없는 단계야. 그러면 그치. 많이라도 해야지 정확히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 감을 알아야 정확히가 그치.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양으로 밀고 붙여야 되는데 내가 실력적으로 이만큼 갖추기까지 저 사람은 되게 대단하니까 저만큼까지 내가 연습을 해야지. 나는 왜 저만큼까지 연습을 못할까? 약간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와요.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 예를 들어서 디자인도 그렇고 굵기도 그렇고 아니 왜 얇게 해야 돼? 왜 얕게 해야 돼? 약간 난 이런 얘기를 항상 해줘. 왜 원장님이 왜 얕게 하고 왜 얇게 하냐고. 두껍게 해도 된다. 선도 디자인도 두껍게 해도 되고 엠보 깊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너무 얇고 얕게가 너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오픈했을 때 그 초창기 엠보만 했을 때 그때가 가장 고객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엠보를 어떻게 보면 더 상흔도 내고 깊이도 깊이 찌르고 이랬는데도 사람이 많았었다고. 그만큼 내가 엠보 만족도를 줬기 때문 아닐까? 사실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응대를 잘했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그 시술이나 이런 게 지금 봐봐 엠보를 내가 얇게 해줬어. 근데 고객님들이 나는 내 눈에 봤을 때 너무 탈각부가 예쁘고 깔끔하게 잘 나왔거든. 그치. 근데 고객이 뭐라 그래? 더 진하게 해주세요. 예전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옛날 실력을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치. 사실은 오래 가고 싶어 하니까. 그치. 내 눈에 맞추면 안 돼. 헤어스트롱만 예를 들어도 우리는 태국 거를 보고 베트남 거를 보고 해외 거를 보면서 막 배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엠보의 자연스러움이 오래가는 정도인데 우리가 보는 눈이 높아져서 그런 진함이나 음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애꿎은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그런 음영 표현을 하려고 내가 최대한 얇게 하고 얕게 하려고 해서 처음부터 정확성만 노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 내가 단가반 수업을 하는데 반쪽을 내가 하고 반쪽을 수강 원장님이 했어. 근데 그분이 반쪽 수강 원장님이 한 데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좀 채워져 보인다고. 근데 나는 바늘 끝을 사용하는 방법을 얕고 얇게 하는 방법을 아니까 나는 정석대로 진짜 누가 봐도 잘해줬는데 이게 마음에 든대. 그러면은 솔직히 누가 더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잘해진다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맞아, 생각은 맞아. 전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해진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적인 거는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놓고 있지 않으면 잘해지고 맞아. 더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 충분히. 근데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은 솔직히 내려놔도 돼요.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놔도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약간 제 스스로를 감추면서 낮추는 스타일이야 나를. 공원판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예쁘고 와 되게 잘한다 이러는데 나는 나한테 되게 엄격한 스타일이야. 내가 매일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원장님들한테 그만큼의 연습을 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인스타는 그냥 내 일기장이야. 그래서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그거를 좋게 봐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뿐이지 인스타는 기록 그 이상 그 이하도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똑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승희 원장님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데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돈은 그렇게 벌어야 즐겁게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원장님은 그런 면에서 엄청 똑똑한 거지. 나는 돈 거렸는데. 사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은 해. 너가 뉴질랜드를 가잖아. 나는 그게 오히려 너한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제 눈썹 문신을 한 50만 원은 딱 받았어. 50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또 시달리게 되잖아. 단연구가 너무 재밌는데 이걸로 돈을 벌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나는 즐겁게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스템이 잘못됐나. 이거는 좀 다른 질문으로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점. 최근에 가장 행복한 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짜내봐.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발리 갔을 때요. 대답 빨리 나오게 하는. 작년에 발리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왜?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무 눈치도 없고 나는 그게 제일 행복했어.
원장님은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은 매일 있다.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지. 옛날에는 고객 한 명이 오는 게 너무 간절했어. 근데 지금은 고객이 와도 그냥 왔구나. 행복은 정말 매일 있어. 근데 놓치고 있을 뿐인 거야. 아, 나는 행복보다 감사함을 느낀 적은 있다. 뭐? 교원 갔을 때 너무 내 삶에 감사함을 느꼈어. 왜? 고아원은 이제 우리 인식에 부모 없는 애들. 어. 근데 부모 있는 애들이 더 많대 요즘에. 근데 왜? 그냥 맡기는 거야, 애를? 아니지, 아동학대하고 아.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가 못 키우니까 거기 맡기는 건데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부모님도 그치. 다 있고 내가 밥벌이 해서 먹고 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 와, 진짜 나는 내가 감사한 삶인 줄 모르고 계속 투덜거렸거든. 진짜 내려놔야 되는 게 딱 내려놓으니까 보이는 거야. 맞아. 주변이. 맞아. 그게 진짜 웃기다. 월천 보면은 위에만 보여요. 아래는 잘 안 봐, 사실. 맞아. 근데 아래도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내 친구들만 봐도 이건 친구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 살 때도 엄청 이런 고민을 나는 사실 안 한 지가 좀 됐으니까 감사함을 모르는 거지. 맞아. 분명히 옛날에 나도 그거 가지고 쩔쩔맸었는데 승희랑 밥 먹을 때만 해도 그래요. 밥을 나도 사주고 싶은데 밥 사줄 돈이 없어서 맨날 승희가 사주고 그래서 고맙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굳어진 게 내 스스로 느껴져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차도 제네시스 탔었는데 제네시스가 별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가 엄청 타고 싶어 했잖아. 타고 싶어 했는데 그게 BM을 못 사니까 제네시스를 산 거였어. 돌이켜보니까 이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에 대박을 맞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오빠한테 전화 온대요. 안 봐도 돼. 눈치 없게. 그래서 저는 행복했던 순간이 그걸 깨달았을 때랑 보육원 갔을 때 감사함. 이런 행복이나 내가 지금 감사함을 느껴야겠다라고 억지로 생각하면서 해. 예를 들면 오늘 고객님이 왔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가 똑똑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예전에는 리터치가 그렇게 싫어. 이거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리터치를 해주기가 싫은 거야. 받았잖아! 리터치 포함이라고 했지만 받았잖아요. 양아치. 어느 순간 리터치 손님이 너무 반가운 거야. 왜? 아는 얼굴이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온 사람이 또 오게 되잖아. 얼굴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이런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도 되게 재밌고 이제는 아는 사람들만 거의 이제 오게 돼. 10년이 다 돼가니까 아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또 나의 근황을 궁금해해주고 이러니까 리터치가 너무 반갑고 재밌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리터치가 싫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또 하나 있지. 색이 안 남아서. 리터치가 잘 남을까 안 남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 리터치가 무서워서 받기 싫은 것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좋은 일이지.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오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다. 이거를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그 감사함을 느끼려고 그냥 맨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다 초심을 잃어봤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나는 반대야. 나는 색이 잘 남아서 짜증났어. 왜 와? 이렇게 리터치가 필요한데 왜? 거긴 왜 오셨어요? 모르니까. 아까운 거야. 돈을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진짜 잘 남으면 하늘 천만에요. 왜냐면 더 진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거고 굳이 건드릴 데가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술자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 우리가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재방문을 했을 때 잘 지워져서 와야 모양도 바꾸고 더 이쁜 색감을 넣어줄 수 있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예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리터치가 아깝고 내가 돈을 지불을 했는데 시술자 입장에서도 우리는 색이 잘 남으면은 안 할 거거든요. 굳이 상처낼 필요가 없어요. 색이 잘 남았는데 할 이유도 없고 눈썹 문신 가격을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1년 정도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한 달에 2만 원이 안 돼요.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고 메이크업 할 시간이 되게 편리해지는 거야. 근데 그 금액을 아까워서 리터치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수술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1, 2년이 지난 이후에 안 지워지는 잔흔들, 그 미운 잔흔들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우기가 어렵다는 점. 이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건 그 깊이에 제대로 자리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1, 2년이 이쁘게 유지가 될 거니까 굳이 리터치를 한다고 오래 간다 약간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건 정확한 깊이에 어느 정도의 유지력을 넣어서 잘 지워지고 한 1, 2년 후에 다시 그 유행에 맞게끔 색소를 써서 이쁘게 잘 해주게끔 하려면 가장 이쁠 때가 그만할 때. 그래서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시술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손님이 볼까요? 손님이고 지금 누가 볼까? 질문 끝이에요?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네. 물 좀 떠도 돼요? 네. 우리 그거 얘기할 거야? 처음 쓰는 거. 나중에 합법되면 신나게 해보자.
좀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구를 시작하는 사람들께 한마디 해주시자면? 그때 눈썹 문신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얼굴에 문신을 해? 이 정도로 무지했어.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들어본 적도 없었어. 음. 그래서 친구가 문신한다길래 얼굴에 문신을 왜 해? 그만큼 생소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잘 된 것 중에도 우리가 일찍 시작해서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원래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가만히 시장 흐름을 보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빡가요 진짜.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밀고 가는 것도 천하아산에서 머신패드링 최초 이렇게 시작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력은 당연히 기본. 매일 해야 되는 건 너무 입 아프고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이제는 한 가지만 갖고 하기가 어려워진 걸 수도 있어요. 다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솔직히 없지만 적어도 눈썹을 내가 할 거다. 그러면 눈썹의 모든 기법을 할 줄 알아야 잔흔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고 내가 입술 전문으로 나갈 거면 정말 모든 입술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아는 거는 플러스. 거기에 정말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좀 더해져야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 한 번에 많은 기법을 배우면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되세요 역사가? 저는 엠보만 배웠어요. 엠보를 3년 하다가 그 다음에 수지 배우고 엠보와 수지로 안 돼서 이거는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이제 그때 잔흔 제거 그 다음에 머신 그 다음에 헤어스트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왔어요. 기본적으로 반영구 시술의 깊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해요. 이론과 깊이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데 이게 하나를 알아야 열이 보이는 거야 진짜. 근데 거의 대부분 처음이고 안 되고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잘못 배워서 재수강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재수강은 본인이 자처하는 일이지 누군가가 왜? 무서워서. 아니 누가 재수강을 하랬어? 사실 재수강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그 원장님이 못 가르쳐줬다. 뭐 예를 들어서 막상 갔는데 실장님이 다 알려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해하지만 내가 보는 눈이 그만큼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더 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거에 끌려서 간 거잖아. 아니 근데 모르니까. 보이는 게 그만큼이면 다니지를 말라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해서 다른 데를 간다 한들 그 보이는 눈에는 거까지일지도 몰라. 그리고 모든 기법이 내 생각에 마스터가 3년은 이해해. 하면 할수록 어렵다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하고 파면 팔수록 정말 더 어려워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날 통달할 때가 오지. 실력이 그냥 그대로야. 그러다가 정말 곱셈으로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시기까지 이거를 참고 견뎌야 돼. 맞아, 인내해야.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1년 지나도 똑같을 수 있어. 근데 1년 1개월 때 진짜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해야 되냐면 잘해야지 말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하면 돼요. 이거는 내 생활의 일부다. 너무 힘들다. 넌 눈물 안 났니? 난 울었는데. 아니 많이 울었지. 나 그런 적도 있어. 색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피부 있잖아.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안 들어가니까 내가 깊이 찔렀던 거야. 아니 그게 답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시술하다가 색이 너무 안 들어가니까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러고서 짜증이 나니까 그 사람 탓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 피부 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누구나 다 있었어. 맞아. 왜 들어? 나는 공업판 안 돼서 집어 던지면서 울었는데. 공모파는 솔직히 사람보다 공모판이 더 힘들어. 맞아. 공모파는 내가 일정하지 않는 그 실수들이 눈에 보여. 그런 일정함을 연습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모판을 백날 판다고 절대 사람한테 잘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잘한다고 공모판을 잘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야. 내가 공모판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님 어떻게 하면 공모판에 그렇게 잘해요? 원장님들이 사람한테 쉽다라고 느끼고 사람한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연습을 했잖아요. 공모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공모판을 많이 안 만져봤으면 공모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마지막 콤플렉스는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근데 할 얘기가 진짜 끝이 없다.